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이자 연휴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연휴간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현재 귀성길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귀성길에 이제 교통사고 건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안전운전하시면서 행복한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휴간에도 영상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김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과 비교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자문 업체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금보다 뛰어나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휴대성 뛰어나 금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버그로 알려진 글로벌 자문업체 US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 프랭크 홈즈의 경우는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중앙 특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프라이빗 재산인 동시에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보다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US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경우는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이죠. GBTC를 56만 달러 상당 보유 중이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참 금과 비트코인의 비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유즈 케이스가 확장이 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많은 기업들에게서 이제 금보다는 역시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이러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 측면 너무나 작은 시장임에는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금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 말이죠.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추가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자 농사로 유명해진 디파이 섹터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반짝 유행으로 이제 지나갈 줄 알았던 부분이 이제는 명실상부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2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며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 기관에서 디파이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대 1조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관급 디파이 시장 최대 1조 달러 성장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켓 분석 업체인 블록데이터의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관급 디파이 시장 규모가 최대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상품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100대 은행들이 실험적으로 디파이에 투자하기 시작할 경우 최대 1조 달러가 디파이로 유입될 수가 있다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보고서는 이어서 전 세계 100대 은행 중에 55개 은행이 94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한 개에서 두 개의 주요 은행이 단 1%만 투입해도 연쇄적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따라 들어올 것이다. 94조 원의 유동성 중 1%의 자금이 디파이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제 디파이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0억 달러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조 달러라면 대략 7배 정도의 시장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개인적으로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디파이나 NFT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투자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한번 매수하면은 웬만하면 끝까지 들고 갈 계획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이낸스를 찾는 기관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여줄 것이란 이야기였죠.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될지 포트폴리오의 개편을 도모할 때가 이제 서서히 찾아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정체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인데요. 사토시의 경우는 이름은 일본인 같은데 과연 진짜 일본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또 개인인지 단체인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적에도 그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헝가리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이 헝가리에서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 헝가리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동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 동상의 제작 목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고안한 것이 훌륭한 위협으로 평가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토시의 정체는 불명이기 때문에 얼굴 부분을 거울처럼 동상을 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토시라는 생각을 반영했다고 하네요. 이번 동상 제작에 대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도 만들어졌으며 6월에 스케치가 공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사토시의 동상 제작은 이제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현재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의문증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를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인데요. 여태까지 나온 사토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사토시의 경우는 2008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 비트코인의 첫 거래는 2009년 1월 3일이라고 합니다. 2009년 1월에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이 인터넷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10개의 비트코인을 할피니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것이 첫 거래인데 이 할피니는 사토시의 비트코인 개발에 도움을 준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피니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2014년 10월 28일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할피니가 사토시라는 썰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사토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죠. 삼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2011년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커뮤니티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인토크 사이트에 재밌는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 사토시는 삼성의 SA 그리고 도시바의 이제 토시 이제 나카미치의 나카 모토로라의 모토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통화 위기와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연합해서 이제 미래에서 온 로봇이라는 글인데요. 물론 당연히 뭐 음모론이나 조크 둘 중 하나겠죠. 또 사토시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코드나 주석은 매끄러운 영국식 영어였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일본어 사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영국인이거나 영국에 살고 있다고 추론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추측과 관련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사토시 특집으로 해서 따로 이제 영상 한 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제 보기만 해도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토시의 정체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과 스포츠팀들과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 격투기 단체인 UFC와 이제 암호화폐 기업인 크립토닷컴과의 파트너십 소식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칠리즈 기업의 소시오스닷컴의 경우는 아르헨티나 축구팀과의 파트너십 소식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기업들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e스포츠 팀과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e스포츠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이죠. 스타크래프트처럼 이제 온라인 게임 대회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팀인 이제 프나틱과 제휴를 맺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결제 서비스 등을 하는 크립토닷컴의 경우는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팀으로 유명한 프나틱과 5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소식으로 이제 프나틱의 유니폼에 크립토닷컴의 로고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프나틱의 팬들이 지불의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한정 NFT 등의 디지털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크립토닷컴이라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친숙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 수익을 내는 거래소 플랫폼인데 최근 이처럼 암호화폐 기업들과 스포츠 기업들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팬들에게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의 기반에는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 사건과 불법적인 이용 사례가 증가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미 SEC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주의하라며 경고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된 하마스의 경우는 익명성이 특징인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테러 자금 조달을 하는 케이스가 급증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죠. 심지어 홈페이지에는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을 송금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며 미국에서도 화두에 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연방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촉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기관의 암호화폐 불법 사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이 연방기관의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매기 하산 상원 의원의 경우는 지난 16일 법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 국세청,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등 다수의 기관에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이제 랜섬웨어 공격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데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용도에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 판매,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지불, 탈세, 테러 및 조직 범죄에 대한 자금 조달, 돈 세탁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방금 언급한 매기하산 의원의 이야기들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이 되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를 한 42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의 은행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활동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혁신이며 금융기관에는 암호화폐 존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규제로서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일각에서는 이러한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상 빈도수가 낮으며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에 의해 제기된 위협과 관련된 기사에 현혹되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무지, 나쁜 뉴스가 인식을 오도하는 경향, 비트코인의 분산된 특성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파괴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심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규제기관들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인식을 하며 많은 논의안들이 나오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통하여 시장을 살리며 범죄를 막는 쪽으로 규제 방향이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이죠.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경우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실무그룹 줄여서 이제 PWG라고 하는데 이걸 소집하여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이 소집이 있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하게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 이제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미 재무부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경우는 조만간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환전 및 인출 사태 같은 잠재적 위험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재무부 관계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 관계자와 회담한 것을 로이터도 알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움직임은 재무부가 종합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조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해 앞으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미국 달러로 환급할 경우 잠재 위험 및 이에 대응하는 규제 감독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준비금에 관한 철저하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말이겠죠. 현재 테더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얼마 전에 대한민국 또한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 글로벌 움직임에 맞춰
거쳐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었는데 현재 일각에서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디지털 달러의 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연준이 디지털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양분화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격 자체가 워낙 법정화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의 이야기들을 볼 때 일단은 발행사에 대한 지급 준비금의 조사와 규제를 가장 먼저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사용하는 게 참 편할 것 같죠. 하지만 또 그렇게 된다면 많은 혼란들이 가중이 될 텐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을 볼 때 이번 연도 2021년 안에 어느 정도 법들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규제안들이 마련되게 될지 투기가 아닌 자산 클래스로 인정되고 있는 현 시점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규제안들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이제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SEC 수장 게리 겐슬러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인물이 그렇게 이 시장을 미워하던 이제 제닛 옐런의 기조를 바꾼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